안녕하세요. 도리천궁의 월정입니다. 지난 시간에 국군 경제교육 문화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오늘은 외교하고 정치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정말 저는 아는 건 없어요. 그렇지만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것도 많아요. 또 이 정도 나이가 되니까 굳이 얘기 안 해도 어떤 흐름이나 공기만 봐도 지금 상황이 어떤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짧은 소견이지만 외교, 정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승상 씨, 네. 3종 세트라고 들어봤어? 그게 뭔지 알아요? 뭘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알겠어? 조대 구알. 어서 해. 일단 2023년도는 개묘년이고요. 검은 토끼의 해고, 검은 토끼 그러면 복과 다산의 상징이라 그랬잖아요. 또 음의 기운이 강해서 보이지 않는 범죄들이 암암리에 성행할 수도 있다고 그랬고요. 올해 날씨는 흐린 날이 많고 눈비가 많이 올 거고 국지성도 그렇고 그리고 안개가 좀 많이 끼고 전 세계적으로는 뭐 기아, 가난 그리고 화산 폭발, 폭우 이런 것들이 많이 휩쓸고 갈 거예요. 그 기후 문제가 사실은 제일 크죠. 자, 오늘은 외교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릴게요. 자, 외교 그러면 아메리카, 미국을 빼놓을 수 없어요. 지금 보면은 미국 자체가 불경기예요.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불경기다 보니까 사실은 전 세계가 불경기에 들었다고 할 수 있어요. 계속 미국의 불경기, 달러 인상 이런 것들이 계속 전망이 되고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 뭐 푸틴의 잘못된 판단으로 어찌 보면은 러시아의 경제 위기하고 나쁜 얘기지만 국가 몰락의 전 단계를 밟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중국은 다 시진핑이 지금 3번째 재집권했어요. 맞아요. 어찌 보면 강력한 정책으로 아마 정책을 펼칠 거예요. 그러다 보면 반발이 많겠죠. 곳곳에서 반중 시위가 일어나지만 사실은 미국보다는 경제적인 거는 중국이 더 성장한다고 봐야죠. 그리고 일본. 일본이 올해는 이슈거리가 될 텐데 후쿠시마 원전 폐기물 방류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환경 이슈거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북한 어쩌면 좋나. 북한하고 우리나라 관계는 정말 풀기 힘든 숙제예요. 사실은 조금씩 양보하면서 손을 내밀면 괜찮을 텐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대립관계로 봐야 되고 올해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는 굉장히 위협적일 거예요. 핵을 빌미로 해서 타격을 하느니 어떤 위협도 줄 거고 각국 나라 뭐 세계적인 것도 미국을 위협하거나 이런 것들도 북한에서 그런 못된 위협도 할 거예요. 그리고 어찌 보면은 북한은 우리나라를 우습게 하는 것 같아요. 응? 맞아요. 오마이갓. 우습게 아는 것 같아. 그래서 막말도 하고 어찌 보면 우리나라 대통령을 대놓고 까기도 하잖아요. 참 부끄러워요. 사실 보면은. 그래서 핵무기의 위협이 점점 커지고 북한 자체는 식량이나 기아 문제가 더 지속적으로 심해지지 않을까 싶어. 외교 문제였고요. 정치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저는 이만큼 살면서 어찌 보면은 투표를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생각한 게 참 개인의 한 표가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지금 보면은 우리들의 한 표가 정치판을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망치기도 할 수 있구나 하고 많이 느꼈습니다. 2023년도 우리나라 정치 저는 사실 여러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아서 사실 TV도 안 봐요. 그렇지만 나라의 국민이잖아. 대한민국에. 개인적인 건 개인적인 거고 다 올해 정치에 오는 작은 촛불이 큰 불이 대해서 어찌 보면 우리나라 정치판에 큰 변화가 오지 않을까 싶어요. 물갈이가 된다고 봐야 되고 그 시발점이 아마 작년 겨울부터 그 촛불이 하나하나 본격적으로 켜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이전에는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갈수록 국격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참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바라는 거는 없는 서민들과 또 사회적 약자들이 잘 살 수 있는 태평성대를 저는 기대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힘들고 정치판 뭐 개판이잖아. 또 경제 너무 바닥이잖아요. 부동산 불통이잖아요. 제대로 소통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이왕이면 바뀔 수 있으면 그냥 전반적으로 확 바뀌어서 그러니까 새로운 뭔가 판이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러길 바라고 또 바뀐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편해질 수 있는 태평성대가 오길 올해는 바라고 있습니다. 저의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월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라보 먼주 매화입니다요. 지금 2022년이 진행 중인데 네. 금방 2023년이 다가오잖아요. 네네. 2023년에는 좀 나라가 좀 어떻게 흘러갈까? 혹시 이 국군에서 좀 보셨던 게 있으실까요? 저는 신어머니 따라서 기도터 갔을 때
나라가 흔들리고 전 세계 방방곳곳으로 예민하대요, 다. 예민하고 신경질적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남한하고 북한하고 접점이 스파클이 타서 올라가서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신경전으로도 교류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또 한 번쯤은 이렇게 빵 터질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라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많이 예민하고, 그리고 국경사회? 그런 쪽에서도 많이 분단된 것도 많을 거래요. 아무리 대통령님이 세계하고 우리나라하고 좋게 유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무리 돌아다닌다 해도 그거는 다 국민들한테 겉보여주기식일 뿐이잖아요. 속으로는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고 그냥 남이 써준 그 글 몇 문장 딱 읽는 것 뿐이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은 쪽으로 어떻게 보면은 반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나라들하고도 살짝은 틀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외환 쪽으로도 힘들 수가 있고 주식도 많이 떨어질 거예요. 폭락이 되고, 그리고 물가는 급상승해가지고 빈부격차도 많이 일어날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더 힘들어지고 가진 사람들만 더 풍족하고 여유롭게 사는 거의 해가 그래요. 그래서 내년에는 많이 힘들 거예요. 그리고 남한하고 북한하고는 지금도 막 이렇게 예민하게 이렇게 교류를 하고 있긴 한데 이 문제가 한 3번에서 4번 정도는 터질 거예요. 근데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불타와가지고 빵 터질 때가 있어요. 북한하고 남한하고 접점인 38선, 그리고 바다, 해안권, 하늘, 항공권 그쪽으로서 좀 많이 스파클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육지 쪽에서 이렇게 빵빵 하는 것보다는 바다 쪽에서나 하늘 쪽에서도 많이 이렇게 빵빵 이렇게 터질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로도 민심이 많이 잃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민심이 흔들리고 나라가 많이 힘들어질 것 같아요. 북한이랑 우리나라랑 그래도 좀 트러블이 있을 것이다. 네, 그래도 많이 트러블이 있을 거예요. 이 트러블이 중화가 되기까지에는 서로가 너무 무력만 중시하고 자기 주장만 강하게 내세워요. 서로를 이해해주고 보듬어줄 줄 알면서 이렇게 양해를 구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북한 쪽도 그렇고 남한 쪽도 그렇고 내가 더 세, 너가 더 세 이러면서 싸우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러 번 스파클이 일어나긴 했는데 내년에는 그런 빈도가 좀 잦아질 거예요. 그러시다 보면은 우리나라 국민들도 많이 불안에 떨고 금전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경제적으로나 직장도 얻기고 좀 힘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가지고 되게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질 것 같아요. 빈부격차가 좀 심해질 것이다 네. 라고도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대출 때문에 좀 걱정이 많으시거든요. 네. 좀 이런 것들도 이제 내년에 그대로 유지가 될까요? 정부에서는 지금 쓸 돈이 없어요. 별로 보면은 쓸 돈이 빡빡해요. 횡령하고 회포한 게 되게 많아요. 많이 빼돌린 게 많아요. 그리고 청와대 이전 문제에서도 그렇고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됐어요.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먹고 쓸 거랑 대통령님이 따로 이렇게 막 풀어 먹고 이렇게 할 게 없어요. 자기들이. 그러면서 민심까지 챙기려고 하고 또 이제 경제 갑자기 물가도 안정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걸 돈을 국민들한테 다시 이렇게 빼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어떻게 나라가 안정이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물가도 많이 부가세나 그런 것도 많이 붙일 거고 대출 문제에서도 더 이자가 칠 수도 있어요. 이자율이 좀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지고 사람들이 대출 갚느라고 되게 많이 곡소리가 많이 날 것 같아요. 내년에는. 좋은 이야기는 없나요? 좋은 이야기요? 열심히 하면 좋은 날이 오겠죠? 그 정도로 이제 올해랑 좀 내년이랑 비교한다고 하면은 올해보다 내년이 조금 더 안 좋을까요? 좋을까요? 안 좋아요. 국력이나 국운이나 기운이 많이 쇠약해질 거예요. 내년 말고 이제 좀 멀리 봐서 뭐 24년, 25년까지 올 거 아니에요? 그때 정도는 이제 좀 나아지는 시기가 오긴 오겠죠, 선생님? 그쵸? 한 번쯤은 이렇게 밑바닥도 다시 한번 경험해 봐야지 다시 치고 올라갔을 때 더 강단 있고 더욱더 탄탄하게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많이 힘들고 내년, 내후년까지는 힘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님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야지 우리나라를 일으켜 세울 분은 몇 분은 나오실 거예요. 새로운 인물들이 또 나올 수도 있다. 네, 새로운 인물들은 나오는데 그거를 지금 정치 판세에서 부정부패를 하는 아저씨들, 할머니들 그런 분들을 다 뿌리채 뽑아놔야지 이런 게 조금 반복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세력이 뻗치고 갈래갈래 뻗쳐 있대요. 어떻게 보면은 바이러스처럼 막 침투한다?
그렇게 많이 뻗쳐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 옛날 말로 하면 판관오리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다 빼내야지만 정치적으로나 나라가 안정이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득 코로나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 갑자기 앉아서 빼빼로 남은 걸 먹을까 말까 고민하는데 갑자기 코로나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 7차 유행이니 8차 유행이니 뭐 9차 유행이니 계속해서 유행이 이어질 거라 그러고 잠정적으로 아주 짧은 시간에 막 확진자도 빨리 늘고 있다고 하고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인구 대비 우리나라가 많다고도 하고 여러 소리들을 해요. 근데 여러분 전 걱정하지 않고요. 이 질병들은 외국에서 또 이제 추워지면서 봄을 맞이하면서 어중간하게 추웠다 더웠다 사만사온처럼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기후 변화에 또 어딘가에서 바이러스 2개가 우리나라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고 이 새롭게 온 바이러스가 감기나 코로나와 만나면서 이 문제점을 야기해서 언론이 떠들썩해지고 뭔가 조금 소란스러워질 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추위가 절정으로 달하게 되는 시기부터 입춘을 기점으로 조금 넘어서는 시기부터 봄까지 그리고 내년을 바라볼 때에는 이 두 가지의 바이러스가 기존의 바이러스들과 보이지 않게 합체가 되거나 따로 놀면서 또 다른 질병을 만들고 또 다른 문제점을 만들면서 병원에서도 그렇고 질병관리청에서도 그렇고 나라에서도 그렇고 뭔가 조금 시끌벅적해지지 않겠는가. 근데 그게 유럽권이라든가 뭐 아프리카라든가 더운 나라라든가 이런 쪽에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아시아권으로 집중이 될까봐 이게 조금 걱정이 돼요. 그래서 아마 다시 한번 비상등이 좀 켜지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문득 그렇게 느껴지고요. 또 하나는 사람들이 이제 인재 사고로 이제 얼마 전에 애도를 하고 국가애도로 이제 그 지정한 날까지 보내고 움직이는 때에 그 인재로 인한 사고들이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 움직이면서 한꺼번에 또 연말을 보낸다고 될 수 있으면 모이지 마라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긴 것들은 이변이었다 참사였다 국가의 재난이었다 해놓고도 또 다른 일들이 생겨서 또 다시 수십 명의 인명피해를 만들게 되는 일들이라든가 뭐가 무너진다거나 폭발을 한다거나 뭐가 감전이 된다거나 뭐가 터진다거나 이런 일들이 또 생겨서 잠깐 연말을 기점으로 또 신년을 맞이하는데 맥이 좀 풀리거나 아니면 뭐 이슈화시키기 위해서 뭐 정치권의 화제를 딴 쪽으로 돌리려고 하거나 이런 식의 문제점이 또 한번 지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좀 힘은 빠지고 왜 자꾸 안 좋은 일만 생길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대비하실 수 있도록 조심하실 수 있도록 마음 준비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큰 배에서의 선박사고가 세월호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세월호 말고도 지금 자잘한 선박사고들이 바다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의 영역권에서 생길 건지 아니면 북한이나 중국 이쪽으로 관계돼서 움직일 건지는 모르겠지만 될 수 있으면 태평양 앞바다에서 일어나는 다른 나라의 일이어도 안 되겠지만 차라리 그렇게라도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커다란 대형 선박으로 인한 뭐 부딪힘이 됐든 추돌이 됐든 아니면 뭐 날씨로 인한 게 됐든 이걸로 인한 인명의 재난들도 기다리고 있는 수고요. 내년 상반기까지 이렇게 크고 작은 일들 그리고 화물이 적재된 걸로 해서 화물의 손해라든가 그냥 재산상의 피해라든가 업체나 사업장들의 피해로 끝나면 좋은데 화재로 인한 것과 선박 물로 인한 사고들이 계속 끊임없이 내년 봄까지 크고 작은 일들로 생겨날 건데 그 중에서도 커다란 이름을 알만한 선박회사의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막대한 손실도 입는다 그럴 거고 피해도 입는다 그럴 거고 비상등이 켜지는 어떤 또 시기를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네, 그렇습니다. 내년 길게 내다봐도 2월달, 4월달까지 찍습니다, 정점을. 네, 그 안에는 이렇게 해서 선박사고가 네, 선박사고와 화재와 바다에서 물로 인해서 나는 사고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침수가 강남이 침수가 되면서 막 문제가 생기고 했었잖아요. 또 사망한 사람도 생겼고 이런 물로 인한 피해가 이제 바다에서 일어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4월 달에 일어났던 팽목항의 이제 세월호 사건도 생각이 나는데요. 4월 달까지 2월 달, 4월 달 중점적으로 연말 인사사고까지 이런 인지의 사고들이 또 있을 수 있다는 것과 이런 물로 인하고 불로 인한 사고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기억 좀 하시고 조심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불행한 얘기만 하고 있다, 나쁜 얘기만 하고 있다 이러지 마시고요. 향후 앞으로 3년 이 정권이 닿을 때까지도
계속해서 우리나라는 점점 더 힘들어질 겁니다. 마음 준비들 단단히 하시길 바라고요. 안과 밖으로 조금 더 여유 가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 우리 힘내도록 저도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